네, 지난 수요일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는 또 3위로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여론 전문가들을 모시고 최근에 대선 주자 여론 지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배 대표님. 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 윤석열 총장 나왔다가 며칠 뒤에 또 3위가 됐어요. 네. 국민들 또 시청자 입장에서 많이 혼란스러운데 이게 어떤 연유에서죠? 혼란스러우실 수 있죠. 네네. 근데 조사 방법입니다. 또 보기가 다른 것에 따라서 조사 결과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24.7% 수치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뭐 투톱 체제 여권 내에서는 유지하고 있는 그대로인데, 그런데 이 조사에서는 보기가 여야 6명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야권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 후보가 아무도 포함이 안 됐어요. 홍준표, 다른 후보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군요. 그렇죠. 홍준표 무소속 의원 그리고 안철수 대표만이 포함이 된 야권 후보. 네. 그래서 여야 6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또 그런데 이제 이 갤럽 조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갤럽 조사를 보면은 갤럽 조사는 아예 보기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네. 보기를 불러주지 않았고 이것은 면접원이 전화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아주 솔직하게 더 적극적으로 응답이 나오지 않는 현상이 주로 네. 보수 성향 또는 보수가 지지하고 있는 후보 쪽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길 리서치는 아예 보기가 없었다, 주관식이었다. 네. 이 경우에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11%, 그러니까 한길 리서치와 갤럽 조사를 비교해 보면 이 주관식으로 응답을 받았던 갤럽에서는 한길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도 채 나오지 않은 네. 그런 조사 결과인데,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보기 때문입니다. 보기가 뭐 거론되는 후보가 10명 이상 포함이 됐느냐, 아니면 압축해서 이 윤석열 총장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발생을 했느냐. 네. 또 자동응답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이 보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높게 나오는,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경향이 있을 네네. 수 있습니다. 김 수장님. 네. 이 같은 다른 주자를 뺀 여론조사가 어떻게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좀 이례적인 겁니까? 좀 이례적이죠. 네.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게, 아직까지는 뚜렷한 야권 후보의 이제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야권 후보들을 전부 다 이게 불로 이게 조사 설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오히려 좀 맞는 설문 방식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뭐 많은 시청자들이 보실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하면서 여론조사 기관 이제 신뢰성에 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이건 또 조사 방식에서 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예, 한길 같은 경우에는 100% 이게 응답, 그러니까 직접 전화 면접을 한 게 아니고요. ARS 한 23% 직접 ARS가 76% 정도 되고 이제 직접 면접을 23%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네. 두 가지를 혼용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약간 좀 많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 결과가 이렇게 좀 다른 조사 기관과 좀 다르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국갤럽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보니까요.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19%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근데 두 후보 모두 20% 전후 이른바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지적들을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판이 아직 새롭게 전개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네. 두 후보를 지지하는 이낙연 대표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응답자층이 뚜렷하게 또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른바 친문이라고 합니다. 친문에서 어떤 한쪽 후보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또 두 후보 외에 다른 후보가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지금 어느 누구에게도 무게를 싣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이재명 지사 또 이낙연 대표가 뭐 두 사람이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정체되어 있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변곡점이 필요합니다. 네.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하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 현상 때문에 이낙연 대표만 오롯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보궐선거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보궐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고 또 7, 8월이 되면은 다른 후보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 친문 지지층, 이른바 이 여권의 핵심 지지층들도 어느 한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는 없어 네. 보입니다. 보궐선거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김 수장님. 네.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분명히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 아니겠습니까? 네. 정세균 총리도 대선에 나설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있고 또 이광재 의원, 김병수 지사 등 이제 몇몇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지지율의 변곡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좀 일정 부분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제3의 후보가 지금 새롭게 등장하기에는 저는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네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지지율이 여권에서 제3의 주자로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 중에 뭐 김경수 지사, 뭐 대법원 판결이 나면은 3월달 난다고 하면은 대선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김경수 지사는 차기 대선에 나가기에는 좀 더 지금은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정세균 총리가 상당히 지금 가까이는 와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바이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의 바이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뭐 통합과 이제 실용의 정신을 지금 강조하는 것을 보면 정세균 총리도 상당히 지금 차기 대선에 지금 출마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총리는 다른 후보와 비해서 정치적 이력이나 경험은 매우 높은 반면에 인지도가 상당히 좀 낮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하느냐에 따라서 제3의 후보가 되냐 마냐가 좀 결정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배 소장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그 정세균 총리라든가 앞서 얘기한 뭐 이광재 의원, 김병수, 김두관 등등의 인물을 통하던 새로운 변화 구도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지금 이재명, 이낙연 쪽으로 좁혀진 이유는 그래도 두 사람은 국무총리 안정성이 있고 네. 또 호남 대망론이라고 하는 또 기대감을 안고 있는 것이 이낙연 대표고 이재명 지사는 아주 이슈 파이팅을 잘해서 정말 사이다 같은 이런 이슈 의제 네. 또 주도를 통해서 지지층을 끌어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경기도 내에 핵심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를 보면 아직 한 자릿수입니다. 네.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금 남아있는 또는 숨어있는 변수는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입니다. 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정세균 총리에게만 마음을 준다. 또 김경수 지사가 이 대법원 선고 부담을 털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한쪽으로 쏠린다.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근데 상상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고 또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다른 후보가 나오기는 완전히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 이상의 변화, 특히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 이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의 형태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뭐 때릴수록 커졌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요. 이게 민주당의 빅피처다. 사실 믿기 어렵지만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뭐 어떤 얘기냐면 야권의 전열을 흐트러 놓는 차원에서의 움직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공감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는 그런 진단이 나오는 것은 지금 윤 총장의 부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권 후보는 괜찮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윤 총장이 부각되면서 이낙연 대표도 난감합니다. 지금 당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 또는 당과 한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검찰개혁이거든요. 네네. 윤 총장이 부각이 되면 부각될수록 이 검찰개혁에 대한 성공 여부가 상당히 부담 또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 일단 부담됩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괜찮을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 또 영남권 또는 이 지지층 외에 지금 여권 지지층 외에도 외연을 좀 넓혀가고 있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경쟁력인데 자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총장이 부각되니까 조금이라도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이 지역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영남 지지층으로부터 네. 또 충청권 지지층으로부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이재명 지사거든요. 네. 여권도 결코 안심지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권 뭐 가장 중요한 건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네. 보궐인데 지금 여성 후보 문제를 놓고
가산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하나의 공천 갈등의 하나의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또 네.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잘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 여성 후보들이 많이 출마 의사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부산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당론에 의해서는 그 여성들에게 가산점이 좀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상당히 저는 여성 후보들이 상당히 반론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게 역차별 아니냐. 지금 뭐 여성 후보들이 많이 등장이 네. 됩니다. 박영선 추미애 장관, 또 나경원 전 의원, 조은희 구청장. 지금 이 어떤 여성 후보들 중심의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판 속에서 움직일 거로 보시나요? 큰 흐름으로는 앞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네. 보궐선거만 좁혀놓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죠. 왜? 전략적으로 또 공정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성 후보라야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 네. 또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 후보가 이미 여론조사에서 잘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세기를 박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 후보들이 상당히 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또 역차별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앞으로의 우리 정치권 흐름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체적인 우리 유권자들의 성향이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이번만큼은 여성 후보도 상당히 유력하기 때문에 또 여성 후보가 되는 순간 여성 후보에게 성비에 대해서 당신은 자당의 후보, 강력단체장이었던 분들에게 어떤 의견이시냐 이게 또 상당 공격과 수세에 몰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번만큼은 여성에게 전폭적인 가중을 주기만은 쉽지 않은 보궐선거 경선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장 여야 지지율을 보면요. 이게 엎치락뒤치락합니다. 네. 어떤 때는 국민의힘이 좀 앞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다수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지지율 변화 흐름도 계속 움직일 것으로 보시나요? 선거는 구도 이슈 후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구도는 지지율입니다. 구도는 지지율인데 지지율도 서울과 부산은 상당히 이 국민의힘이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네네. 전체 또 전국과는 다른 것이거든요. 또 하나 이제 이슈는 뭐냐? 부동산입니다. 네. 또 부산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부산까지 가서 세 글자를 이야기했죠. 덕도. 그만큼 경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후보입니다. 얼마만큼 이 구도와 이슈를 다 안아낼 수 있는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또는 네. 야권에서 또는 여권에서 내느냐가 결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경제적 후보 문제일 텐데 김 수장께서 보시기에 서울시장의 어떤 여야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야 어느 쪽에 더 유리한 국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좀 야권이 조금 유리한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모두 다 알다시피 지금 서울은 지금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그리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조사들을 살펴보더라도 상당히 서울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느 쪽이 이긴다고 단언하기는 지금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것이 이제 민주당 때문에 이런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만큼 원사이드하게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 서울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성급한 진단이죠. 네. 그러니까 후보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보궐선거가요. 그 다음에 해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대선 후보의 희비도 엇갈릴 것이다. 그런 진단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좀 100% 동감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만일에 이번 선거에서 뭐 대패한다 했을 때는 이낙연 당대표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 지지율을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윤석열 총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거치가 4월 이전에 결정이 되냐 아니면 4월 이후에 결정이 되냐에 따라서 재보궐선거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 이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얼마까지 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한다면 야권에도 뭐 야권 후보가 됐든 여권 후보가 아니면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이 야권 지지자층에서는 야 우리도 다음 대선에는 강력한 대선 후보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4월 재보궐 선거에도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네. 배 대표님, 보궐선거가 당연히 후보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대선에서 서울 민심이 결정적이죠. 네.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느냐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가 되느냐 우리가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더라도 97년 DJ 김대중 대통령이 될 때 서울시장은 조순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었던 97년 선거에서도 서울시장은 당시에 또 한나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서울시장이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서울 민심의 결정적인 대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공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서울시장이 어느 당 후보로냐 부산시장보다는 절대적으로 대선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요. 만약에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냈을 경우에 여야 어느 쪽에 타격이 큽니까? 야당 야권이 더 타격이 크다고 보여지죠. 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이제 지지율 이제 추이를 좀 보면요. 작년에 조국 전 장관의 압수수색했을 때 검색량이 폭발하면서 그때부터 존재감이 상당히 드러났거든요. 네. 그때부터 보수 진영에서는 야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를 흔들 수 있는 키맨이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싹트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보수들의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만약 나 정치하지 않는다. 하고 대선 불출마 선언한다거나 아니면 전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을 네. 때는 야권 지지층의 실망감이 저는 매우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야권이 훨씬 더 타격을 볼 걸로 보여집니다.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의 두각 선도 진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여권 내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네. 없죠. 하지만 이제 야권 내에서 윤 총장이 또 정치의 선을 긋게 되면은 꼭 국민의힘의 부정적인 것만 아니라 이제 그제야 비로소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상당히 처져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부각시키는 전담에서는 또 윤석열 총장의 거취 표명, 정치와 관련된 입장 표명이 다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